일부 지역에서 2월에 납부할 난방비 고지서가 발부됐습니다. 저번 고지서는 맛보기에 불과했다. 진짜 폭탄은 2월 고지서였다는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김성현 기자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는 공인중개사 남지영 씨는 2월 도시가스 사용 고지서를 휴대전화 어플로 받았습니다. 2월 도시가스 요금은 26만 8천 원 나왔습니다. 폭탄 요금이라던 고지서의 도시가스 요금 17만 500원보다 60%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12월 도시가스 요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16만 원, 2.4배가 올랐습니다. 1월하고 2월하고 거의 똑같이 난방을 했는데 이번 달 요금이 진짜 너무 많이 나왔어요. 남 씨가 이번에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은 건 결제일을 매달 10일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남 씨가 받은 2월 고지서는 지난해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까지 도시가스 사용분이 담겼습니다. 설 연휴 이후 극심한 한파 기간 사용분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인데도 이미 한 달 전보다 더 큰 난방비 폭탄을 맞았습니다. 실제로 한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상담센터에는 항의성 전화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나올 수가 있냐라고 전화를 많이 주시는 거예요. 따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어서요. 양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조만간 난방비를 확인하게 될 이웃 주민들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나이도 있고 될 수 있으면 전략을 해서 생활비를 아껴 쓰려고 애를 쓰는데 난방비가 갑자기 그렇게 나오게 되니까 부담이 많이 되죠. MBC 뉴스 김성환입니다. 많은 사람이 놀랐던 지난 1월 고지서, 작년 12월 난방비죠.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1년 새 평균 50% 넘게 올랐습니다. 2월 고지서는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벌써 걱정이 큽니다. 김윤미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복도 게시판에 10월부터 연료금이 대폭 오른다는 안내가 있었을 때부터 걱정이 있었습니다. 혹한기에 접어든다면 아무리 난방을 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부담이 엄청 커질 거예요. 받아든 12월 난방 고지서. 전국 아파트 평균 난방비를 조사했더니 제곱미터당 514원, 1년 전보다 53.9% 올랐습니다. 도시가스와 연료금 자체는 각각 38%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한파 때문에 난방 수요가 늘어나 실제 인상폭은 더 커졌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깊어졌습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주택용 요금은 묶어두다 작년부터 올리기 시작했지만 산업용 요금은 원료비가 변할 때마다 고스란히 요금에 반영해 상승폭이 58%에 달했습니다. 일반 가정과 똑같이 난방을 했더라도 요금 부담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생들 난방을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원생이 적은 고시원들은 적자가 날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의 난방가스 요금 지원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월분 관리비 고지서에는 당장 올해부터 오른 전기요금이 반영됩니다. 전기요금은 올 초부터 킬로와트시당 13.1원, 9.5% 인상됐는데 기존 전기 사용 말고도 전열기를 난방용으로 쓰는 경우도 많아 서민들의 부담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지역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20% 넘게 올랐습니다. 4월부터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줄줄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4시부터 서울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기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오른 건데 인상률로만 보면 20% 넘게 오른 셈입니다. 이렇게 기본 요금이 오른 건 2019년 2월 이후 4년 만입니다. 요금 인상과 동시에 거리에 따라 요금이 올라가는 미터기 속도도 더욱 빨라졌습니다. 기본 거리가 2km에서 1.6km로 400m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거리 요금은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실제 새벽 4시부터 밤 10시 사이 서울 종강역에서 신사역까지 약 7km 거리를 이동한다면 기존의 택시비가 9,600원이었지만 오늘부터는 11,000원을 내야 합니다. 여기다 심야 시간에는 기본 요금에 2,000원 정도 할증이 더 붙습니다. 나머지 모범 대형 택시도 오늘부터 기본 요금이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500원 오릅니다. 외국인 관광 택시의 구간 대절 요금 역시 택시 기본 요금 조정에 맞춰 최대 10,000원까지 인상됩니다. 여기다 이르면 4월부터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도 4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부담이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요금이 인상되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불친절 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히 불친절 신고가 주기적으로 누적된 택시기사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통신비 지원을 중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중국이 오늘부터 한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이면 격리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중국인 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연장한 데 대한 상응 조치로 풀이됩니다. 베이징 조희영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입국자 격리 조치를 폐지했습니다. PCR 음성 검사서만 있으면 입국이 가능해졌고 도착 시 공항에서 받던 PCR 검사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한국에서 오는 승객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서 오는 항공기 탑승객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양성이면 격리를 실시하겠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격리 장소는 재택이나 시설, 병원으로 알려졌는데 구체적인 장소나 비용, 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사관도 파악 중입니다. 일주일에 한국에서 중국으로 오는 항공편은 60편가량. 난징, 광저우, 항저우 등으로 들어오는 한국발 탑승객들이 첫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규제 정책에 대한 대등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个别国家仍然执意针对中国采取歧视性入境限制措施，对此，中方坚决反对，并有理由采取必要的对等措施。 앞서 우리 정부는 중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제한 조치를 28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습니다. 중국의 반발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국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 입국 규제를 조기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감내할 만하다든지 하는 판단이 되면은 2월 28일까지 되지 않더라도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중 항공 노선 탑승객 중 중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많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조희영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모른다던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입장을 바꿔 입을 열었습니다.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줬고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 3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는 겁니다. 이 대표에게 전화로 고맙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방북했던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평양냉면집 옥류관에 경기 지점을 열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평양 방문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경기도지사, 경기도의회, 시군단체장 등이 방북하기로 하였습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이 대표의 방북 계획에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열린 경기도의 국제 행사에서 북한 공작원 리호남을 만나 이재명 대표의 방북 의향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리호남은 500만 달러를 비용으로 요구했는데 김 전 회장은 300만 달러로 협상한 뒤 이 돈을 북측에 보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이 의심해온 경기도의 대북 사업 비용 외에 추가 송금이 있었다고 시인한 겁니다. 대북 송금은 3차례였는데 2019년 1월과 4월 보낸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이었고 11월과 12월 300만 달러는 이 대표의 방북 대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와 통화한 적 없다는 입장도 뒤집었습니다. 스마트팜 비용을 처음 보낸 2019년 1월 중국에서 북한 인사를 만나 대북 사업 논의를 하던 자리에서 이화영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고 이 대표가 고맙다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다만 송금한 돈은 쌍방울 회사 돈이 아닌 개인 돈이며 이재명 대표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검찰은 진술이 사실인지 당시 경기도의 대북 사업 과정을 확인하는 한편 쌍방울이 이 대표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는지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